자, 먼저 집값 얘기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서울 수도권 얘기인데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잠깐 리포트부터 보고 가죠. 재건축이 예정된 서울 압구정동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최근 245제곱미터형이 130억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 아닌 비강남권 집값도 들썩이는 분위기입니다. 마포구의 이 아파트 84제곱미터형은 최근 18억 6천만 원에 거래되며 한 달도 안 돼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침체된 지방과 달리 서울 아파트 값은 18주 연속 올랐는데 상승폭도 커지고 있습니다. 금리는 내려가고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는 크다는 점에서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시기와 여건이 비슷하다는 인식도 퍼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며 부동산 정책에서 문재인 정부와 다른 길을 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 이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왜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집값이 오르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해요. 과거를 좀 되짚어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잡았을 때 올랐고 문재인 대통령이 잡았을 때 올랐고 이번엔 또 같은 민주당의 이 적통을 계승한 이재명 대통령이 잡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강남 사람들은 아유 이거 또 우리 집 또 오르겠구나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이게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사실 과학적인 근거는 데이터를 보니까 없고요. 네. 다만 데이터가 얘기하는 건 그런 경향성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보 정권 때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값이 좀 올랐고 네. 보수 정권 때는 사실 집값 오르는 게 상대로 제한적이었는데 이게 경제적인 그 백그라운드가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때만 생각해봐도 2015년부터 우리나라 그 가계부채랑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2017년에 들어왔을 때 이미 여러 군데 불이 붙어서 막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규제를 넣었던 거라서 어떻게 보면 조금 그 부동산 화랑기가 들어가는 시점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노무현 정부 때는 아무래도 수도권 중심으로 좀 수요가 되게 많았던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뭐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생각해보면 뭐 글로벌 금융위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슈로 그리고 부동산 시장 자체가 좀 얼어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시작했던 것도 있어서 사실 딱 이걸 1대1로 진보 정부가 들어오면 꼭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라고 얘기하기는 마치 저희가 불 나는데 보니까 소방차가 많더라. 그러니까 소방차를 없애야 돼라고 네.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얘기죠. 자, 어쨌든 우연의 일치인 개연성이 높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네. 자 이재명 대통령도 이 점을 좀 의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세금으로 집값을 잡으려다가 그 세금이 고스란히 집값에 반영이 됐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집값을 잡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쓸 걸로 예상이 됩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얘기는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그 정책 공약집을 제가 봐도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건 아직 없더라고요. 방향성 정도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좀 완화하겠고 그리고 최근에 분양가가 너무 높아진 게 문제인데 요거 고분양가 문제 해결하겠다. 그리고 뭐 리츠 같은 것들을 이용하겠다. 아니면 공공기관들이 갖고 있는 지금 부지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그런 거 보신 분들 네. 많으실 겁니다. 그 동사무소, 그러니까 주민센터들을 이제 옮기고 거기다가 집을 짓고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도심지에 개발을 해서 거기다가 공급을 하겠다. 이런 공급 대책을 주로 내놓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들썩이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새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전문가 이야기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무주택자들이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무주택자들이 기존 주택 시장으로 뛰어들지 않도록 공급 계획을 좀 확실하게 세우고 그걸 조속히 실행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무주택자들이 기다리면은 싸게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뭐 신호를 좀 계속해서 보내고 그 신호가 좀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구체성을 좀 담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충분한 공급의 신호를 보여줘야 된다. 결국은 공급 계획이 좀 충분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서울과 수도권은 여전히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 겁니까? 뭐 그렇지는 않은데요. 어떻게 보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 건 향후에 공급될 신규 주택들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나와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생각해봐도 최근에 3기 신도시 한다고 그랬는데 3기 신도시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그 시청자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 서울이라는 땅이 굉장히 집을 짓기에 좁은 땅들입니다. 넓이가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그 안에 지금 굉장히 과밀화가 돼 있는 건데요. 네. 그러면 서울 안에 개발할 곳들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 주변의 신도시는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지지부진한 상황. 우리가 사실 집을 공급한다는 건 그냥 집을 공급한다는 게 아니고 수요자들이 원하는 집을 공급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전보다 집의 공급들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사실 수요자들의 눈높이는 높아진 상황.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 주변에서 이렇게 집을 공급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부동산 시장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또 바로 양극화 아니겠어요? 서울은 집값이 너무 올라서 걱정인데 지방은 또 집이 안 팔리고 떨어져서 걱정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이게 사실 그게 어려운 부분은 지방 부동산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세제 혜택을 주고 이래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부동산이라는 거는 소비재의 가치도 있지만 투자자로서의 가치가 있는데 이 투자자로서의 가치가 지방이 지금 너무나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에서도 돈을 싸들고 서울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에다가 결국은 집의 부동산 시장에 다시 훈풍을 불게 하려면 지방에 어떻게 해서 경기를 좋게 만들지, 지방에 어떻게 해서 경제권들을 만들어줄지, 궁극적으로는 어떤 좋은 직장들과 어떤 좋은 학교들을 지방에 세울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비전, 결국 지방에 대한 정책들과 함께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새 정부의 경제 정책 그럼 어떻게 실현될지가 굉장히 큰 관심인데 일단 경제 정책이란 것도 사람이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새 경제팀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됐나 한번 산천히 살펴보면서 경제 정책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예측해 볼까요? 네. 먼저 그 정책실장은 이 김용범 전 차관, 기재부 차관이었고 금융위에서 되게 오래 생활을 하셨는데 제가 네. 그 이쪽에 계신 분들의 공무원분들한테 많이 확인을 해보니까 굉장히 평판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세계적인 감각도 갖추고 계시고 차관하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연구 활동이나 이런 거 멈추지 않으셨던 굉장히 열정 많으신 분, 능력 있으신 분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해서 조금 중립적이고 실용적인 정책 해주시기를 저는 좀 바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성장수석은 하준경 교수인데 네. 이분은 사실은 그 박사 전공이 성장론입니다. 그래서 저희 뭐 하이에크 많이 아시죠? 네. 뭐 창조적 파괴 이런 거 얘기하시는 지도 교수님 밑에서 공부를 하셨고 그래서 이전에는 경제수석이었던 이름이 성장수석까지 이제 붙어서 경제 네. 성장수석이 된 것 같기도 한데 아무래도 성장 정책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재정기획보좌관 이번에 이제 새로 생겼고 차관급인데 류덕헌 중앙대 교수님이 가셨는데 아무래도 좀 재정이 쓸 때는 써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주장을 해오셨던 분이어서 그 정도의 재정 기조로 아마 갖고 계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확장 재정, 부양책 뭐 이런 쪽으로 좀 경제 기조가 가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시군요. 네, 그런데 이제 류덕현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좀 그 와중에서도 끊임없이 요것들에 대한 재원 조달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전공법을 주장해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굉장히 전공법을 택하는 재정 정책 그렇지만 조금 확장적인 재정 기조 이런 것들을 가려고 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저희 앵커님이랑 얘기했던 게 결국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쓰고 싶은데 결국 쓸 재원이 있어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가장 관건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서울 아파트값이 9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강남뿐 아니라 그 주변 지역에서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시장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가능한 정책 수단을 모두 다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성동구의 한강변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달 24일 84제곱미터형이 20억 원에 매매되며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닷새 전 같은 면적 거래 가격보다 1억 5천만 원 높습니다. 수준이 오르긴 했죠. 그리고 대선 앞두고 나서 좀 더 심했고 급격한 이유. 집값 상승 예상이 번지며 매물을 거둬들이려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전화를 하면 가격이 뭐 5천 더 달라, 1억 더 달라 이러고.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0.26% 올라 지난해 8월 둘째 주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심화하며 강남 3구가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하는 가운데 주변 지역으로도 오름세가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실제 강동구는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보였고 성동구도 전주 대비 상승폭을 크게 키웠습니다. 기준금리 추가 인하와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에서 다음 달 대출 규제가 더 강화되기 전에 막차를 타야 한다는 심리까지 가세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를 가진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망라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처음 취임하고 나서 우리 기재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인 물가하고 부동산에 대해서 챙기기로 했습니다. 시장에선 정부가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내놓는 것 외에도 당장의 수요를 누르기 위해 규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마포와 성동구 집값이 빠른 속도로 올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토지거래 허가 지역 추가 지정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습니다. SBS 하정은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9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강남 3구뿐 아니라 강동구와 성동구까지 주변 지역 상승세도 심상치 않습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이 엄중하다고 판단하고 가능한 정책 수단을 모두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정현 기자입니다. 서울 성동구의 한강변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달 24일 84제곱미터형이 20억 원에 매매되며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닷새 전 같은 면적 거래 가격보다 1억 5천만 원 높습니다. 수준이 오르긴 했죠. 그래도 대선 앞두고 나서 좀 더 심했고 급격하게 오르니까. 집값 상승 예상이 번지며 매물을 거둬들이려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전화를 하면 가격이 뭐 5천 더 달라, 1억 더 달라 이러고.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0.26% 올라 지난해 8월 둘째 주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심화하며 강남 3구가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하는 가운데 주변 지역으로도 오름세가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실제 강동구는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보였고 성동구도 전주 대비 상승폭을 크게 키웠습니다. 기준금리 추가 인하와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에서 다음 달 대출 규제가 더 강화되기 전에 막차를 타야 한다는 심리까지 가세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를 가진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망라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처음 취임하고 나서 우리 기재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인 물가하고 부동산에 대해서 챙기기로 했습니다. 시장에선 정부가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내놓는 것 외에도 당장의 수요를 누르기 위해 규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마포와 성동구 집값이 빠른 속도로 올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토지거래 허가 지역 추가 지정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습니다. SBS 하정은입니다.